예,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현금 흐름표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금 흐름표인데요. 현금 흐름표는 네, 이렇게 있죠. 현금 흐름표. 현금 흐름표의 구성은 영업활동 현금 흐름, 투자활동 현금 흐름, 재무활동 현금 흐름, 그리고 이제 그것에서 최종 정리하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증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현금에 관련된 내용이죠. 현금 흐름표란 정의를 살펴볼게요. 일정 기간의 현금 유입에서 현금 유출을 차감한 순현금 흐름을 나타내는 재무제표입니다. 즉, 순현금 흐름은 현금 유입에서 현금 유출을 차감한 거, 마이너스한 겁니다. 이제 용어가 좀 낯설긴 한데 여기서 좀 중요한 거는 뭐냐면 현금 흐름이기 때문에 현금이란 단어가 중요해요. 바로바로 쓸 수 있는 돈, 거래가 되는 돈. 이런 거, 현금.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현금 유입, 캐시 인플로우, 현금 유출, 캐시 아웃플로우. 그래서 캐시 인플로우에서 캐시 아웃플로우를 차감하게 되면 순 현금 흐름, 넷 캐시 플로우가 나오는 거죠. 어렵진 않죠. 현금이 유입된 것에서 현금 유출된 것을 차감을 한 거. 그래서 순 현금 흐름을 나타낸 거예요. 진짜 오리지널 현금 흐름. 여러분 현금이란 단어는 아시죠? 현금이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 뭐 현금 있으시나요? 주머니, 지갑에. 그러면은 여기서 그 아까 보셨던 것 중에서 재무활동 현금 흐름 있잖아요. 그 맨 아래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증가. 결국에는 이 활동에 의해서 영업활동과 투자활동, 재무활동을 통해 가지고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증가 유무를 살펴보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현금 흐름표의 가장 핵심 뭐냐면 현금이라는 단어겠죠. 그리고 현금하고 현금성 자산, 현금하고 현금성 자산 요 단어가 좀 중요해요. 현금은 여러분들 아시는 거니까 그 현금성 자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게요. 현금 흐름표의 작성의 기준이 되는, 그쵸? 여기 써있죠. 현금 흐름표의 작성의 기준이 되는 현금이란, 현금 흐름표에는 현금이란 단어가 매우 중요해요. 이 단어를 놓치지 마세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말한다. 예, 여기서 현금성 자산이란, 그쵸? 현금성 자산. 현금성 자산이란 현금의 단기적 운영을 목적으로 한 유동성이 높은 유가증권 및 단기 금융상품으로서 큰 거래 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쉽고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 변동의 위험이 중요하지 않아야 하며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기가 3개월 이내. 여러분들 그 유동자산 공부했었잖아요. 재무상태평가 거기서 공부할 때. 근데 유동자산은 이제 1년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현금성 자산은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것. 바로바로 이제 현금으로 쓸 수 있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유동성 잔금이 금방금방 돌 수 있는 거. 현금성 자산 이해하셨죠? 키포인트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 이해를 한 거예요. 우선 현금 흐름표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뭐다? 현금 유입에서 현금 유출을 차감한 순현금 흐름. 그 순현금 흐름이 뭐겠어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겠죠. 현금은 아시는데 현금성 자산은 3개월 이내에 현금화 시킬 수 있는 거. 그러면 다 이해하셨죠?
현금 흐름표를 작성하는 이유를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가 현금 흐름표를 왜 작성하는지. 그동안 우리가 배운 게 재무상태표 배웠죠? 뭐 예를 들어서 대차대조표라고 하죠, 일명.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배웠죠. 두 가지 아주 기본적인 재무제표를 배웠는데 거기에 이제 현금 흐름표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비교를 해볼까요? 현금 흐름표를 작성하는 이유. 손익계산서는 우리 손익계산서 배웠잖아요. 포괄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는 그 작성 기준에 따라 상품, 제품을 거래처에 외상으로 제공하고 외상으로 제공하고 그 대금이 현금으로 입금되지 않더라도 수익으로 계상한다. 현금으로 입금되지 않더라도 수익으로 계상을 한다. 수익으로 잡는다는 거죠. 비용 역시 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비용을 계상합니다. 이처럼 손익계산서상의 수익이나 비용은 현금 흐름상의 수입과 지출과는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손익계산서상 아무리 많은 이익을 기록하였다 하더라도 현금이 없어 도산하는 회사들이 있을 수 있고 흑자도산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아무리 많은 적자를 기록한다 하더라도 계속 영위에 나가는 회사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건 그거야. 손익계산서에 수익으로 이제 계상이라는 단어는 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재무제표상에 계산해가지고 기록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약간 계상이라는 단어가 좀 낯설긴 한데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뭐 이거 갖다 우리가 뭐 깊게 논의할 단어는 아니고. 그러니까 수익으로 잡힌다 하더라도 잡힌다. 수익으로 계산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래처에서 외상으로 제공하고 외상이라는 단어가 있죠. 외상.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수익으로 잡히는 거예요. 손익계산서에서는. 그리고 뭐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외상 같은 거. 실제적으로 뭐 현금으로 입금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발생하죠. 분명히 손익계산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이, 그렇죠? 그러니까 손익계산서라고 한다면은 여기 이거죠, 이거. 여기 포괄손익계산서. 포괄손익계산서는 이미 매출로 잡혀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돈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현금 흐름표는. 그래서 현금 흐름표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손익계산서에는 분명히 매출로 잡혀 있어. 하지만 이 현금 흐름표는 돈이 아직 들어오지 않았지. 그렇기 때문에 현금 흐름표를 좀 더 현실적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금 흐름표가 매우 좀 중요해요. 그런 면에서.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재무제표, 재무상태표라든지 대차대조표 아니면 뭐 손익계산서 거기서는 다 매출로 다 잡혔어. 하지만 실제적으로 돈이 회사 들어오지 않았어. 근데 회사에 돈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가 운영이 되게 되면은 나중에 어떻게 된다? 현금 없이 도산하는 회사들이 있을 수 있고 흑자도산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회사 괜찮은데. 그렇기 때문에 현금 흐름표를 보셔야 되는 거야. 진짜 이 회사에 돈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그렇기 때문에 캐시 인플로우, 캐시 아웃플로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순현금 흐름을 체크하는 거죠. 그것이 뭐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어느 정도 좀 잡히죠? 그림이. 그래서 이거 요약 현금 흐름표를 제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는데 뭐 특이한 건 아니고 이거는 그냥 여기 있는 거 요 내용들을 좀 정리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구성된다는 거죠. 기본 구성을 약간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아까 그런 재무제표를 현금 흐름표를 보실 때 이해하기가 좀 쉬워요. 큰 그림을 보시게 되면 아시게 되면
네, 그런 관점에서 요약 현금 흐름표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네, 현금 흐름표는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그 다음에 투자 활동으로 인한 네, 현금 흐름, 그렇죠? 재무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이렇게 계정을 이렇게 나눈 거예요. 세 가지 계정을. 여기도 보게 되면 뭐 투자 활동으로 인한 현금 유입액, 투자 활동으로 인한 현금 유출액 이런 거 있죠. 그리고 여기는 영업 활동에서는 현금의 지출이 없는 비용, 뭐 현금의 수입이 없는 수익, 뭐 이런 거, 이런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재무 활동으로 인한 현금은 현금의 유입액, 재무 활동으로 인한 현금 유입액. 그러니까 여기 써 있잖아요. 현금 흐름표라는 것은 현금 유입에서 현금 유출을 뺀 거를 본 순현금 흐름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본 구성이 그렇게 되는 거죠. 현금 유입이 있고 현금 유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현금 흐름을 보는 거거든요. 그 이것도 마찬가지지 않겠어요? 투자 활동 현금 흐름에도 현금 유입액이 있고 현금 유출액이 있는 거고, 재무 활동도 현금 유입액이 있는 거고 현금 유출액이 있는 거죠. 네, 이런 이제 세 가지 활동, 영업, 투자, 재무 활동 이걸 보는 거예요. 그거 봐가지고 이 현금의 증감을 보는 거죠. 이거 첫 번째 영업 활동 현금, 투자 활동 현금, 재무 활동 현금, 요거를 다 더하는 거예요. 그게 현금의 증가거든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증가예요. 네, 이거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이거 다 더하는 거예요. 더. 우선은 뭐 개념만 좀 아시면 돼요. 이번 시간에는. 뭐 어차피 실전은 학습하셔가지고 예, 공부하면 되는 거니까 지금 그냥 네 그냥 들으시면 돼요. 요거 세 개 더하는 겁니다. 그 안에는 현금 유입, 현금 유출로 구성되어 있고, 그러니까 더했죠. 더한 다음에 그 현금의 증가 및 감소가 나오겠죠. 이제 기초 현금 원래 있었던 거, 기존에 있었던 현금하고, 그러면 이제 현금의 증감에서 예, 여기서 기초 현금을 빼요. 그러면 기말 현금이 나와요. 이 현금의 증감은 이거 다 더하는 거잖아요. 더한 다음에 기초 현금을 빼요. 그러면 기말 현금이 나오겠죠. 그럼 변동된 현금이 나오겠죠. 네, 그렇게 해서 보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현금 흐름표에서는 현금의 증감을 초래하는 경영 활동을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경영 활동 세 가지. 이게 다 경영 활동에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우선은 영업 활동, 영업 활동은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구매, 생산, 판매 등의 일상적인 영업 활동을 여기에 기록을 한 거죠. 구매, 생산, 판매 등의 일상적인 영업 활동. 투자 활동은 유형자산, 투자자산 등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활동. 투자 활동은 유형자산, 투자자산. 투자 활동에서는 그 용어가 어떤 단어가 좀 붙냐면은 이 자산이라는 단어가 붙어요. 여러분들 그 재무상태표 공부할 때, 대차대표 공부할 때 여기 부채가 있고, 그렇죠? 여기 자산이 있었잖아요. 아니 자본, 여기 자본. 이게 뭐죠? 여기가 자산이잖아요, 그렇죠? 네, 자산, 네, 유형자산, 투자자산 등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활동. 재무활동은 차입, 증자, 우리가 다 공부했죠. 네, 돈을 이제 빌리는 것을 차입이라고 하겠죠. 증자는 이제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을 증자한다 등의 자금 조달과 증자를 통해 가지고 뭐 자본 잉여금 생기잖아요. 주식 발행 초과금 등의 자금 조달과
자금 조달과 차입금 상환 등이 관련된 활동. 그거에 대한 활동을 재무활동.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돈을 빌리고 갚고 그런 활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세 가지로 인한 현금 흐름으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이에 기초의 현금을 가산하여 기초의 현금을 가산하여 기말의 현금을 산출한다. 여기 이 내용에 소개를 내서 그 현금의 증감이 나오겠죠. 그것을 기초를 가산을 해요. 뭐 더하기 빼기 하겠죠. 그리고 나서 기말 현금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 증감을 좀 보면 좋겠죠. 증가했는지 안 증가했는지. 아무래도 이 기말 현금이 기초 현금보다 높으면은 증가를 했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현금 흐름표에 대해서 이해하는 시간을 좀 가졌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린다면 키포인트만 좀 체크해 드릴까요? 일정 기간, 이런 단어 중요하고, 현금 유입, 캐시 인플로에서 캐시 아웃플로를 차감한 거, 그것들의 순현금 흐름을 체크하는 거고, 그리고 현금성 자산이라는 것은 3개월 이내에 현금으로 만들 수 있는 거. 그래서 현금 흐름표를 작성하는 이유는 손익계산서에는 외상대금이라 하더라도 수익으로 잡히긴 하지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잡혀가지고 현금 없이 손익계산서에 아무리 많은 수익이 있다 하더라도 현금이 없어가지고 도산을 회사들이 발생하는 일들이 발생해가지고 흑자도산이라고 하죠. 그거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서 현금 흐름표를 활용을 한다 보시면 될 것 같고, 현금 흐름표의 구성은 영업활동 현금, 투자활동 현금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그래서 그것들을 다 더해서 현금의 증감을 체크할 수 있고, 기초 현금에 하고 가산해가지고 기말 현금으로 통해서 현금의 증감을 우리가 파악해 볼 수가 있겠다. 현금이 어떻게 잘 운영되고 있는지 볼 수가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현금 흐름표에 대해서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좀 항상 낯설죠? 용어 자체가 낯설긴 한데, 그냥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요 정도 이해하시고, 또 다음 시간에 또 많은 시간 또 할애해가지고 더 계속 같은 용어를 쓸 거니까, 같은 용어 쓰다 보면 익숙해질 거예요. 그냥 어떤 개념인지만 좀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건 그거였죠. 제가 여기서 이 방송에서 가장 키포인트는 이제 손익계산서에 아무리 많은 이익으로 기록됐다 하더라도 현금이 없어가지고 도산하는 회사들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손익계산서만 보면 안 되고 현금 흐름표도 체크해야 된다. 이런 부분, 보완적인 부분, 요게 좀 가장 핵심 포인트겠죠. 우리가 왜 현금 흐름표에 대해서 왜 이해를 해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고 왜 분석을 해야 되는 건지. 이해 되셨죠? 너무 이 첫 시간에 너무 현금 흐름표의 모든 것을 다 아시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죠? 이번 시간은 한 요 정도의 개념만 좀 잡으시면 될 것 같고, 또 다음 시간에 더 말씀드릴 건 있긴 하겠죠. 구체적으로. 그러면 요 정도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안녕.